묻고 싶습니다. 네, 시행팀 기조발제 잘 들었습니다.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별 과세다라는 점을 들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세금 중에서 시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요. 그러나 개인에게 부과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 상승을 막기 위해 많은 부동산 세제를 동원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세가 무차별적으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금투세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그 무차별적으로 걷는 거래세가 없어집니까? 그 정부가 이 돈을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만 다를 뿐 농특세라고 하는 거래세가 여전히 0.15%,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여전히 0.15%가 남습니다. 그로 인한 세수만 지금 5조, 6조 원이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거래세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좀 의아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금이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 불투명성, 불공정성이 개선돼서 더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 국제적인 평가기관 MSCI 같은 곳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나 불투명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금 양도세가 도입되지 않아서 우리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국제적인 평가기관의 어떤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이소영입니다. 우리 시행팀 기조발제 내용 잘 들었고 모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조세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소득을 벌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가 양보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럼 그 세금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측에서는 전혀 하락이 없고 오히려 선진세제 도입으로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우려에 대해서 괴담이다, 과도한 공포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주로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그게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귀를 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측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모든 국가에서 세금 도입 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세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그 국가들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향해 가는 상승기에 법 개정을 해서 도입했지만 그 이후 3년 동안 지독한 하락과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침체기에 신규 세금을 도입하고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해외 사례가 6가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년 전 대공황도 오기 전에 미국 사례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시되는 해외 사례가 대체로 모바일 투자는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의 해외 사례들입니다. 지금은 핸드폰 몇 번만 만지면 대체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시 자금 유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는데 과연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자체가 굉장히 잘못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6개 해외 도입 사례들입니다. 전부 도입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 분석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호황기가 1989년 12월이었고요.
그 1989년 4월에 바로 직전에 최대 호황기를 향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 양도세가 신규 도입되었고 그해 연말에 최고치를 찍고 영원히 장기 불황에 빠져서 다시는 증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개월만 가지고 증시가 1.5배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버블 경제가 빠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의 세금 도입으로 인해서 하락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일본의 사례가 세금 도입 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말씀드립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선후관계 분석이 잘못됐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가 취임한 후에 2018년까지 증시를 50% 이상 부양합니다. 그 이후에 세금 부과 대상을 대폭 넓힙니다. 이미 증시가 부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고 동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세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4배 상승했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사례 역시도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 부과 대상을 넓히면서 세율은 오히려 깎아주고 법인세율도 인하하면서 세제 개편을 한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증시가 상승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적인 예측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득의 과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은 부정적인 영향,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미 수익률이 너무 좋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간 국내 자금이 5년 동안 10배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국내 증시 자금 유출 기류가 보이면 동반 이동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설명이나 논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괴담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가 증세냐? 부과 대상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감세입니다. 왜냐하면 금투세 예상 세수는 지금 5천만 원 기준일 때 연 1.3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마저도 확실한 세금이 아닙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줄어드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투세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감소하는 거래세 세수는 지금까지 단계별로 줄어든 거래세 세수만 연 수조 원에 이릅니다. 지금 내년에 금투세 도입과 함께 남은 0.03%의 거래세가 최종 인하되는데 그로 인한 1년에 감소하는 연 세수만 1조 원 초반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세 인하를 이 시점에서 멈추고 금투세에 유예를 하면은 국가 세수 입장에서는 중립에 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있으면 투자 의지는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투세는 개인에게 증세다라는 주장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세금 도입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나스닥 14.4%, S&P 10.9%, 코스피 3.3%입니다. 주식이 고위험 시장이라는 이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연평균 수익률의 평균입니다. 여러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4%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3.0% 정도 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국고채 금리가 3%를 오가는 상황에서 고위험 자산이 우리 국내 증시는요. 연평균 수익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시장에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이 좋아서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메리트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세금이 도입된다?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저는 이게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3.3% 시장에 무슨 이걸 개선하지도 않고 세금을 도입하는가. 이 시장에 5천만 원 이상 연수익 내는 사람이 한 몇 명 1% 있다고 해서 우리 이거 세금 걷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왜 1%밖에 안 되는가. 이거를 5%, 8%로 높일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본시장 선진화, 증시 부양을 하고 나서 세금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금을 도입하고 나서 밸류업 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주장하시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세금을 도입한 후에 밸류업을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역사적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일본은 고점 직전에 세금이 도입한 이후에 명원이 하락했고요. 하락한 이후에 이 증시를 부양하고자 일본 정부는 온갖 밸류업 정책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증시는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경우입니다. 충분한 증시 부양 정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정치권이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뢰에 기반해서 세금을 무리 없이 도입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이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본시장 선진화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증시 좋아지는 것이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만 저는 상법 개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MSCI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평가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자면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들이 득실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도둑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 조세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을 하면 바로 증시가 좋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신뢰와 확신을 주고 나서 세금을 도입하면 수용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것이 주장입니다. 금투세가 주가 조작 방지세다라고 하시는 주장은 제가 이해하기로 두 가지 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가기 때문에 주가 조작 적발이 쉬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세금을 내게 된다면은 유인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세청이 주가 조작을 단속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주가 조작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면은 금감원의 감시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세청의 자료 접근권을 개선하는 방식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받아야 되니 소득세를 도입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원인과 해법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도입되면은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수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주가 조작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 조작 세력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세금이 무서워서 주가 조작을 안 한다고 할 바에는 주가 조작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익밖에 예상되지 않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면 투자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건의세 아니냐, 세무조사를 나가서 이런 것들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 고수익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가서 주가 조작 같은 행위까지도 심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증권거래세법 10조에 보면 예탁결제원이 거래세와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매월 관할 국세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상법 재벌들이 반대하니까 어렵다고요? 저희 아직 당론 채택도 안 돼 있고요. 법안 소위에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고 나서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수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상법 개정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그 이후에 6월에 경제인 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내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이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안 되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당연히 상법 개정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게 재벌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금투세에 유예하며 민주당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가? 저는 물론 조세 정의 중요합니다. 저도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놓고 과세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잘 살 수 있게끔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율을 낮추거나 또는 부과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는 방식에 완화하는 방식은 지금 상황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낼 사람들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은 좋은 해결책일 텐데 그 외의 분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려는 지금 이 금액이 낮거나 세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리거나 세율을 낮추면 지금도 세수가 1조 3천억 원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1조도 안 되는 1억으로 올리면 5천만 원밖에 세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 5천만 원 세금을 5천억 원 세금을 걷자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증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